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4년 8월 27일 화요일 오후 5시의 녹화방송입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은 4시 2분입니다. 조금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 퇴원하고 있죠. 퇴원하면서 싸울 상대는 내부가 아닌 외부다. 외부의 과학이다. 라고 이른바 범야권 결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국 혁신당의 이 조국 대표는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 라고 하면서 10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는 전남 두 개 지역이죠. 곡성, 영광군 군수 선거에 올인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최고위원 또 박지원 의원 등 나서서 보면 불을 끄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8.18 전당대회 결과 참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재까지 당대표 1사람, 최고위원 5사람입니다. 아직 지명직은 2명 남아있어요. 근데 이 지도부 6명 중에 5명이 경상도 사람입니다. 호남 사람은 1사람입니다. 한준호던가요? 1사람이고 나머지 이재명 대표부터 시작해서 이언주 최고위원까지가 몽상 5명이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호남 지역에서는 뭐야? 호남을 바탕으로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이 그야말로 들러리석이 생겼어 하는 어떤 홀대론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이런 부분에 보니까 이제 조국 혁신당 대표는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10월 16일 이제 한 달 한 반 남았습니다만은 이번에 4곳에서 기초단체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곡성군, 전남 영광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산의 금정구나 인천의 강화군은 거기는 뭐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오로지 보면 전남 곡성과 영광에서 이제 수성하는 게 목표겠죠. 그런데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4.10 총선에서 전남에서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호남 혁신당은 지역구 후보는 내지 않았습니다. 비례대표 득표율이 전남에서 민주당이 39.88%인데 조국 혁신당이 43.97%로 4%포인트가량 조국 혁신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주, 전남, 전북에서 조국 혁신당이 압도적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12석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했죠. 근데 이제 4.10 총선 끝나고 또 민주당이 보니까 조금 뭐 그러저러 이른바 친명일색, 뭐 일당 독재 뭐 이런 분위기로 흐르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그 틈새를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 말대로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민주당은 결코 호남에서 썩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조국 혁신당이 그와 같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인물은 썩는다 흔한 이야기로 그저 작대기만 꼽아도 무조건 민주당만 달면 당선되는 그곳,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선거 때만 와서 고개를 조아릴 뿐 평상시엔 소홀하다 뭐 이런 느낌들을 강하게 주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8.18 전당대회에서 찾아봤어요. 참 재밌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재명 대표는 경상북도 안동 사람입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물론 뭐 서울 태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부친은 경상남도 사천 사람입니다. 전현희 의원, 전현희 최고위원은 바로 경상남도 통영 사람입니다. 다음에 김병주 의원, 사성 장군 출신이죠. 김병주 최고위원은 경상북도 예천 사람입니다. 다음에 한준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전북이던가요? 그렇고 이제 이언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부산 사람입니다. 영도 사람이죠. 자, 그러니 아마 호남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많은
호남이 어쨌든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죠. 이 뭔가 좀 서운한 느낌 갖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서운한 감정들 있는데 조국 대표는 이번에 꽤 됐어요. 이번 10월 16일 보궐선거에는 올인하겠다. 그래서 당장 이번 8월 30일부터 최고위원회 현장 최고위원회 영광하고 곡성에서 열겠다. 그 다음에 현역 의원 포함해서 당 지도부는 해당 지역에서 월세살이 하면서라도 월세살이 2달 동안 월세살이 하면서 군수 후보 조국혁신당 군수 후보를 갖다가 적극 지원해라 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번에 조국 대표의 그와 같은 일종의 도박, 사실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서운한 듯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조국 말이지, 조국 대표 지난번 4.10 총선 때는 우리한테 기신기신 매달려서 지민 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찍어주시고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찍어주세요 라고 그야말로 환상의 콤비 플레이를 갖다가 펼쳤는데, 이제 와서는 이제 볼장 다 봤다고 이제 각자 도생하자면서 한번 하자는 거냐, 서운한 감정을 갖다가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한번 봤어요, 판세를. 근데 곡성 같은 경우는 곡성의 선거인 단수는 이번 4.10 총선 기준으로 24,720명. 진짜 서울의 웬만한 구에,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는 얼마인가요? 도봉구가 갑을로 되어 있으니까 거의 선거인단만 40만 가까울 겁니다. 근데 곡성 같은 경우 선거인 수가 24,720명인데 어쨌든 전남 전체에서는 민주당보다 조국혁신당이 4%포인트 앞섰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4.10 총선 때 조국혁신당은 43.97% 비례대표에서 민주당은 39.88%를 얻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곡성에서는 그래도 민주당이 앞섭니다. 민주당이 41.13%를 얻었고 조국혁신당은 39.88%를 얻었어요. 전남 같은 경우도 보니까 목포나 여수나 큰 대도시 중심으로는 조국혁신당이 상당히 민주당을 앞섰고, 곡성이나 또 영광같이 군단위죠. 시가 아니라 군단위에서는 아무래도 고령층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봐서는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민주당 세가 강한 건 사실이에요. 영광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번 4.10 총선 기준으로 영광은 선거인 수가 45,091명. 그럼 총 군단이 그러니까 한 6만 명 되겠군요. 저 군의 전체 인구는. 하여튼 투표 유권자 수는 45,091명이고요. 여기에서 민주당이 얻은 표는 40.14%.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은 39.46%로 근소하게나마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인데, 자, 이번에 이제 곡성에서 곡성 나름대로, 또 영광에서 영광 나름대로 군수 후보를 각자 냅니다. 민주당도 후보를 냅니다. 여기서 과연 조국의 승부수 통할 수 있을까? 참 저는 궁금해요. 10월 16일이면 아직까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형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직 1심 선고는 나오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런데 1심 구형만 나와도 상당히 그것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9월 중에 조금씩 2주씩 밀렸습니다만 9월 중에는 최소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과 가능하다면은 10월 16일 이전에는 위증교사에 대해서 1심 구형은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선고는 변론으로 치더라도 구형 징역 몇 년 얼마 이런 식으로 구형했다 이런 뉴스가 나올 수 있겠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보면 김부겸 전 총리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광화문 근처에 뭐 사무실 냈다고 그러죠. 사무실 내면서 이제 비명들 중심으로 한번 세력을 결집해 보겠다. 또 뭐 김동연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도 어제 전해철 전 의원을 갖다가 도정 무슨 위원장으로 이제 초빙하고 임명장 주고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레이스 밟기 시작했습니다. 뭐 김경수는 일단 이번에 복권되고 다시 일단 독일로 돌아갔죠. 독일로 돌아갔습니다만, 자, 이런 분위기. 또 이제 9월 말 10월 초에 최소한 한두 개 정도, 한 개에서 두 개까지도 가능하죠. 이재명에 대한 일단 구형 나올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보면 이번에 8.18 전당대회를 통해서 안 그래도 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홀대하는 분위기, 뭐 이런 분위기, 뭐 예를 들면 무슨 김홍걸 의원 하고 DJ 그 사저 문제 이런 거 여러 가지 엉켜 있어요. 사실은 감정 호남 사람들도 말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속으로 떨떠름합니다. 이재명도 경상도 안동, 그다음에 저 김민석도 뭐 태어나서 자라기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랐다고 그러지만은 원래 고향은 경상남도 사천, 전현희는 통영, 김병주는 저 예천, 이현주는 부산. 이게 뭔고? 우리 김대중 선상님이 만들어 놓은 당이 이렇게 돼버렸나? 라는 떨떠름한 감정이 있던 차에 지금 조국도 뭐 엄밀하게 따지면 부산 사람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서운한 감정을 파고들면서 어쨌든 민주당과는 좀 차별화하겠다라고 파고드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떤 결론이 나올지 한번 흥미진진하게 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